안녕하세요. 이니아빠입니다. 소파이 어닝날 바로 올라가고 다음날까지 괜찮다가 이제 바로 이틀째부터 이제 크게 떨어져서 다들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항상 어닝 이후로 계속 떨어졌던 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짜증이 나실 텐데, 저도 예상하고 틀린 부분이 이제 좀 한 가지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닝콜은 대부분 보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조금 이제 간추려 봤거든요. 일단 소파이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 GDP도 축소될 것이고 실업률도 5%, 그리고 금리도 4번이나, 그러니까 4번과 6번 중에서 이거는 소파이가 이제 저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년 그 연준 피벗 때도 저는 그 시장의 6번과 패드의 3번 사이에서 시장은 크게 요동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게 지난달 말에도 그렇게 나타났었던 거고, 그 소파이도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이나 시장이 바라는 대로 되면, 오히려 폭락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출은 이제 그 23년 대비 95% 정도 선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거 100억 중에 95억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조금 역성장이라고 이제 이 부분이 공격 대상이 또 됐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플랫폼 금융 서비스 부분을 합쳐서 50% 성장. 제가 지금 요 부분 때문에 저의 그 기존 뷰 뭐 지금 적당한 평가가 7달러 선인데 뭐 그 부분도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중기적인 저희 뷰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테크 플랫폼을 이제 3년 동안을 투자를 한 것이고, 이제는 수익 실현을 시키고 그것을 넓혀 갈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많이 와닿았고, 개인 데이터에서도 그 안 만들고 있던 걸 새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서 그걸 뒷부분에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공격 대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연체율이 소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7, 8% 수준이었다. 요게 지금 현재의 연체를 보면 지금 그 학자금이 뭐 워낙에 낮은 거에서 조금 올라간 거니까 뭐 0.4, 0.5, 0.6, 요번이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는 제일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개인 대출은 지금이 최고는 아니에요. 지금 22년도 3분기 때 5%를 찍었다가 이제 소폭 떨어지고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요게 그 이전, 그러니까 21년 이전에 20년, 19년 그 상장되기 전에는 지금 소파이가 7, 8% 정도였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체율이 현재 4.8% 정도에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금융 서비스에서 이제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포함한 결과이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특히 카드 부분, 이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던 게, 카드는 이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투자로 이제 용인을 해서 사람들한테 카드를 쓰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수익금도 받겠지만 그 부분에서 적은 금액의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향시키면서 대출로 연결시켜가지고 크게 이제 신용 등급하고 상관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만든 게 있었는데, 소파이도 이걸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 제가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번에도 이제 이런 손실을 포함해도 앞으로 투자를 더 할 것이고, 그래도 이 부분이 나중에 유의미한 그 다른 부분의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동화가 생각보다 뭐 5% 정도 수준, 이 정도면 역대급 지금 뭐 몇 억씩 하다가 요번 분기에 12억 달러 유동화를 지금 그 기관에 판매한 것도 있고 유동화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소파이한테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12억 달러라는 지금 보유 대출 중에서 5%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부분인데, 이게 올해 24년도에 유의미하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이건 그게 발생되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거 원래 지난주에 올리려고 이게 데이터 만들어 놨던 건데 지난주에 너무 좀 얘네랑 바빠서 그걸 못한 게 조금 죄송스럽고요. 쇼커버링이 보통은 어닝 당일이나 그 후에 이렇게 연달아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어닝 이전, 그러니까 금요일 제가 왜 불타기를 마지막 두 번째 불타기 한 7.5달러 전후 해가지고 그때 산 날이죠. 금요일 날 어닝 전날 쇼커버링이 난 게 아니라 그 저점 그 다음날 이제 다들 어닝을 좋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이쪽 그 공매도 투자자들이. 그래서 쇼커버링은 그 당일날은 크게는 안 났어요. 적당히 났어요. 요 정도 즉 패드 피벗 했을 때 났던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났고 그 전날 금요일날 굉장히 많은 그 공매도들이 미리 청산을 했다. 그래서 그 당일하고 다다음 날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지금 보면은 요 직전 고점이 이제 12달러 닿았을 때는 그 올라갈 때 이제 쇼커버링이 났기 때문에 크게 오른 건데 이거는 그 전날 상세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그 금요일날 분위기는 다들 뭐 좀 그 은행이나 이런 거 금리나 이런 거에 걱정이 돼서 조금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그때 거래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청산을 요때다 싶어서 미리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라도 지금 그 어닝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때 그 작년 세 번의 공격이 있었을 때 제가 영상 남겼을 때 그때보다도 조금 적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요 뒤에 이제 요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보면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좀 유의미한 그 질문을 하신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거를 제가 원래 좀 시간상 다룰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 두 가지는 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질문을 주셔서 모건 스탠리 하향 의견. 이거 모건 스탠리는 요번에 그 하향 의견을 낸 게 어닝콜에서도 아예 질문 자체를 그 연체율에 대해서 물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토가 좋게는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것이다. 그게 이제 공격 대상이 됐던 거죠. 모건 스탠리는 지금 코로나 이전이 7, 8%지만 7, 8%까지 연체율이 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현재의 그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정상화로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는데 그거를 이제 공격 대상으로 모건 스탠리는 잡았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 대출 자체가 수익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격 대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맨 뒷부분에 설명할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님이 또 질문하신 게 이게 좀 초보분이고 소파이를 오래 안 보신 분이라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토스하고 비슷하고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소파이가 좋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뒷부분 다시 설명드리겠고 일단 제가 1월 달에 제가 2년 동안 물타기만 4달러, 5달러, 6달러 요 정도 수준에서 물타기만 하다가 평단 7달러 이하로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불타기를 지금 제가 22년 이후로 불타기를 한 종목이 딱 두 종목인데 그게 몇 달 전에 엔비디아랑 지금 현재 지난달에 소파이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한 8달러 초반하고 7달러 중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샀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예상했냐면 원래대로 지금 어닝이 지금처럼 가이던스를 대출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은 성장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나머지 테크 부분에서 그거를 성장을 시킬 것이다 까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출을 줄인다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그게 공격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작년에 원래 지금 일반적인 적정 주가가 7달러라고 예상을 해서 그 부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누구도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7달러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라면 저는 한 8달러 정도까지는 작년 중간 정도의 위치를 순익을 통해서 그리고 성장률을 통해서 저점이 그 정도로 이제 찍힐 거라고 예상해서 이제 8달러나 그 아래면 지금 추매를 했던 건데
어쨌든 요게 한두 분기가 이어질지 그거는 제 뒷부분 설명을 듣고 한번 예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모건 스탠리도 지금 그 부분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낮췄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두 가지가 제일 그거였어요. 대출 성장이 적어진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은행 평가로만 1, 2년 동안 받았었거든요. 테크 주식의 평가는 받지 못했어요. 거의 다. 지금 뭐 10몇 달러 올라갔을 때야 잠깐 그랬던 거고, 평균 주가를 보면 테크주로는 평가를 못 받았는데, 대출 부분이 이렇게 낮아진다면 테크 부분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참자들이 그걸 따라서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공격을 해서 그 부분이 먹혔다기보다 그걸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어닝콜 들고 다음날 이거 조금 세하다, 한 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이 공격 대상들이 이제 판을 친다면. 그래서 그 뒷부분, 그러니까 미주 같은 경우도 15달러에서 13달러로 낮췄지만 그래도 바이로 유지를 하고, 뭐 여러 애널들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이번 어닝콜의 그런 여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 특히 지금 비교하신 거는 토스뱅크가 많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자산 규모는 소파이가 지금 비슷해요. 소파이가 지금 현재는 30빌리언이니까 대략 40억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준으로 하면 14, 15위 정도 중간 정도 되겠네요. 토스뱅크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고, 토스뱅크도 요게 작년 여름 거니까 조금은 더 올라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까지 요렇게 이제 7개 은행 외에는 나머지는 다 거기로 이렇게 크게는 못 올라가는데, 1등인 국민은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은행, 저는 아주 10년 전에 주식에 대해서 크게는 모를 때 그냥 안정빵으로 그냥 배당이다 받자 해가지고 은행주 투자한 적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2008년부터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엄청 떨어졌을 때죠. 근데 그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높을 때 5, 6만 원, 낮을 때 3, 4만 원. 이거를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만 이걸 받고 산다면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뭐 PBRA, 뭐 이런 브라질의 정유 주식 같은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저는 금융 주식을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다른 쪽 먹거리가 훨씬 많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파이가 미국 은행 중에서도 왜 무엇이 틀리냐면, 테크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 거랑 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비교적 은행들끼리의 상호 호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거든요. 바로바로 처리해줄 거 처리해주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체 은행의 여러 부서끼리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시키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갈릴레오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일단 갈릴레오가 결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갈릴레오가 지금 결제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지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파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스퀘어에서도 독자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소파이가 갈릴레오를 인수를 하면서, 이 갈릴레오가 차임이라는 어마어마한 소파이보다 자산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로빈후드, 다들 아시는 로빈후드에도 갈릴레오가 들어가요. 이 결제 처리를 그만큼 미국에서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데 자본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테크니시스는 아주 쉽게 설명해서 클라우드, 그러니까 웹상으로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운영 체제도 각각의 은행들이며 기관들이며 쓰는 게 다 틀린데, 그거를 한 군데에서 취합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하고 테크니시스가 합쳐져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게 되는,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없는 기술은 아닌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는 지금 소파이가 유일하죠. 어쨌든 다른 데 비슷비슷한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이 규모도 그 이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뱅킹 서비스 중에서 테크니시스도 여러 대기업하고 하고 있고 갈릴레오도 뭐 외국하고도 뭐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소파이는 돈도 아끼고, 왜냐하면 이거를 안 했으면 소파이가 얘네 그 이쪽에다가 돈을 계속 지불하면서 썼어야 되거든요. 소파이는 그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웹상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 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돈 아끼려고 한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수익 창출을 다른 데 연결을, 소파이가 아니라 다른 은행 뭐 일반 지방은행 이런 걸 만약에 인수를 했다면 이거를 지금 소파이만큼 이렇게 활용을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소파이가 활용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대단하게 돼 가고 있는 중이고, 경쟁자들도 그래서 소파이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그 은행들은 그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파이만의 이제 매력이고 미국에서 쓰이는 그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뭐 얘기하셨다시피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지금 뭐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 고신용 등급 위주로 하지를 않거든요. 뭐 저도 역시 지금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주계좌라기보다 찔끔찔끔 이렇게 넣는 계좌,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받은 돈 넣고 뭐 이렇게 가끔 선물하는 용도, 그런 정도 외에는 지금 그 저는 다른 은행을 주 거래로 지금 쓰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지금 소파이에서는 지금 그 예금이 아직은 1인데 지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인베스트. 이게 성장이 작년 대비 10%밖에 안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지금 명운을 걸었어요. 소파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요번에 이제 새로 내놓은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 인베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순위로 보면은 머니, 그다음에 인베스트, 릴레이가 이제 요거는 그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그 통합 계좌 기능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 같이 한 군데서 다른 은행 거, 다른 계좌들을 다 볼 수 있고 실제 그 이체도 가능한 거, 그거를 이 릴레이 자체도 미국에서는 다른 일반 은행에서는 이걸 아직 못하는 게 대부분의 은행들이고요. 소파이이기 때문에 이 자금적으로도 이걸 이용할 때 돈이 별로 안 되는, 왜냐하면 테크니시스와 갈릴레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지난 어닝 영상에서 요거는 깊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 그 생각이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학자금 부분이 역성장을 한 게 좀 의외라고 했잖아요. 전체 대출이 다 역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역성장한 거는 조금 의외였다. 이게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소파이가 최초 이제 생겼을 때는 당연히 학자금 대출 은행으로 생겼지만 이제는 실제 은행이 됐고, 다른 돈 버는 것이 학자금은 중간 위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내년에 주택대출은 그 유동화를 하면 수익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학자금을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예금 자체의 지금 그 평균 값이 744점이면 중상위권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란 미끼를 일부러 크게 쓰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만 학자금 대출을 그 고속자 중에서 하고 일부러 이거를 치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소파이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올해를 한번 쳐다보면 알겠죠. 이 15억 달러를 넘어가는 일이 없다면 제 예상이 맞다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작년 그때 이제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보다는 더 올라갈 테니까. 근데 저는 올라봤자 10억 내외에서 크게는 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럼 학자금 대출은 앞으로의 주 타겟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평가는 지금 은행 중에서 조금 괜찮은 성장하는 그런 은행 정도의 평가 부분인데, 앞으로 요게 두 분기 이후에 틀려질 거예요. 그 두 분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다음 분기 그 소파이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1분기 어닝이 한 평균 정도거든요. 좋았던 그 어닝은
보통 3분기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는 그저 그럼 분기였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투자 부분에서 대체 투자와 뮤추얼 펀드, 이거는 이제 좀 고소득자 위주로 이제 내는 거죠. 이거 직접적으로 이제 컨택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수료를 그 당분간 안 받고 몇십 일 정도 이렇게 무료로 하고 그 여름쯤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돈을 받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인베스트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늘어도 수익은 크게 안 될 수 있어요. 한두 분기는. 왜냐하면 이걸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숫자가 다른 부분들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이 인베스트 부분이 그 분기별로 한 5% 이상, 그러면은 1년이면은 20-3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은행 중에서 조금 좋은 은행 평가가 다음 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테크 플랫폼이 이제 과거에 10% 이상 올랐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하려면 요번 24년도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소파이에서는 테크 플랫폼을 20% 정도로 성장을 예상을 하는 건데, 저는 중간에 한번 10% 이상을 한두 번 찍지 않을까, 그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 플랫폼은 그 정도고, 금융 서비스 수익이 그걸 50%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1년으로 따지면은 지금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면서 3배가 하게 됐고요. 22년부터 23년 바로 전 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분기까지는 2배, 그러니까 200%가 늘었고, 그래서 지금 반 이렇게 돼서 현재 24년도로 50%를 예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봐서 50%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금융 서비스 기여 이익이 양전을 한 게, 지난 분기까지 양전을 한 거는 굉장히 금액이 적었어요. 300만 달러. 그래서 300만 달러 수익을 올린 거는 크게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분기까지는 다루지 않았었는데, 요번 분기에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7배 가까이 수익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800% 정도 성장을 한 거, 700% 정도 성장을 한 것인데, 이게 요번 분기, 다음 분기, 그래서 1년 동안 요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할 거예요. 기여 이익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5,200, 마이너스 4,300, 마이너스 2,400, 그러니까 23년 1분기에 반토막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1, 거의 5분의 1로 줄였어요. 23년 2분기에는. 그 다음에 23년 3분기에 그거를 마이너스만큼 플러스로 이제 전환을 시켰고, 이번 분기에 7배를 지금 수익을 냈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이게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래요. 금융 서비스 수익 가이던스가 이제 5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억 4천이라고 계산을 해서 매출이 1억 4천이라고 계산하면 2억 1천만을 올해 말에 찍는다면, 거기에서 기여 이익은 지금 요거는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2억 1천만에 18%면 3,800만.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렇게 올라간 그 수치가 발전 없이 그냥 그대로 18%일 경우에 3,800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번 분기 순이익이 지금 4,800만 정도 돼요. 4,800만인데 거의 이 금융 서비스 수익 하나로만 저는 이 수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산을 제가 좀 해보면서 이 생각을 테크와 뭐 여러 가지 인베스트 그 부분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올해는 그 소파이는 은행주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테크주가 다시 되는 그 과정이 될 것이다. 그게 뭐 한두 분기 안에 이루어질지 올해 말에 이루어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예상은 대출 부분은 지금 소파이 가이던스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어닝콜에서도 보수적으로 엄청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르게 지금 저는 연착륙 혹은 살짝 위기, 연착륙이 온다면 그 23년 대비 95% 수준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0%
혹은 그 10% 정도는 더 증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부분 지금 테크 플랫폼은 매출은 소파이는 20%지만 저는 한 30%, 수익 비율은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 부분은 타사와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좀 더 성장을 이뤄나가려면 수익률은 그렇게 키워서는 좀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융 서비스 부분은 이거는 조금 틀린 얘기예요. 이제는 소파이를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고소득자의 고신용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이거를 퍼주기보다는 이제 수익을 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한 5, 60% 이상? 그 정도 보수적으로 저는 생각해도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은 2배 정도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다면 이걸 대충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면, EPS는 소파이는 0.04에서 0.08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최소한 0.12 이상은 찍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 거고요. 이건 어쨌든 제 예상이 맞을지는 올해 말에 다시 한번 보면 알겠고요. 이거를 따라서 뭐 투자를 하시라기보다 제 예상과 여러 가지 그 취합한 내용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어쨌든 올해는 원래 1월 불타기하고서 당분간 이제 저점이 8달러 이상으로 뭐 8달러에서 10달러 혹은 그 이상 갔을 때 좀 지켜보고, 나머지 지금 소파의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른 거 지금 특히 테슬라가 곧 있으면 좀 기회가 올 것 같아서 그런 걸 다른 주식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을 또 계기로 좀 소파이를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이고, 이게 어쨌든 천천히 대출을 성장시키면서 천천히 갈 거를 잠깐 대출을 유보시키더라도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끌어당겨서 한 2, 3년 뒤에 데이터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가 관련주들 요번 주나 다음 주에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소파이, 테슬라 뭐 몇 가지 해가지고 더 추매를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결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